저와 여러분은 무죄일까요? 아니면 유죄일까요? 이렇게 바꿔서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불의에 눈 감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면 우리는 모두 공범입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10월 15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나온 지 며칠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새로 나온 이 책, 공범들의 도시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프로파일러인 범죄심리 전문가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지금은 다른 이미지로 더 많이 인식이 되는 분이죠. 표창원 전 교수하고 인터뷰 전문 작가 지승호 작가, 역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지승호 작가가 나눈 대화의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우리가 모두 공범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이 책, 공저자 중 한 분인 지승호 작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승호입니다. 정말 많이 바쁘시죠? 아니, 요즘 그렇게, 바빠야 되는데. 아유, 생각보다 바쁘진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뵙는데, 네. 두 번째 뵈도 역시 반갑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도. 예, 여러분, 이 지승호 작가님이 글에서 느껴지는 그런 면모하고는 좀 다르게 수줍음도 좀 타시고요. 예, 굉장히 차분한 스타일이세요. 그렇지만 얘기를 하시다 보면은 한번 터지면은 걷잡을 수 없이 또 달리시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작가님. 그러니까 빨리 책 이야기로 좀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자, 어떤 책인지 공범들의 도시 일단 대략적인 소개를 네, 일단 이 부탁드립니다. 책은 잘 아시다시피 요즘 이렇게 여러 다방면에 활동 중이신 네. 표창원 박사님을 모시고 네. 이제 범죄나 이렇게 관련해서 제가 서문에 범죄가 우리 사회에 남긴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표창원의 답이자 제안을 담은 책이 아닌가 네. 싶기도 한데요. 네. 좀 한국 사회가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걸로 인해서 교훈을 얻는다기보다 좀 미봉책으로 끝나거나 그런 데 대한 고민이 좀 드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이번에 한번 좀 작심하고 이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했는데 좀 편집자분들이 최초의 독자이기도 한데 네. 굉장히 만족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범죄학에서 좀 바이블적인 성격이 될 수 있는 책이 아닐까. 그래서 일단 지금 초기에 서평 올라오는 것도 재밌다는 얘기들이 많고요. 소설인 줄 알고 읽었는데 한국의 사건들이 워낙 소설 같은 사건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따로 상상해서 지어낼 필요가 없는. 네, 소설을 읽듯이 그냥 사건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예. 표창원 박사님이 한겨레에 쓰시거나 이런 범죄에 관한 칼럼들도 굉장히 정말 소설을 읽는 것처럼 재밌다라고 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 책은 이제 거기서 더 그런 사건들과 우리 사회의 관계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경찰은 어떻게 변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이 책이 말하는 그러니까 표창원 전 교수와 지승호 작가님이 말하는 그 공범이란 거 대체 어떤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의식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한국은 엘리트들의 사회다. 그래서 사실 이 책에서는 그런 컨셉으로 잡은 건 아닌데 지난해인가 김영란 전 대법관님하고 김두식 교수님께서 대담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굳이 일부러 부자들한테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기보다는 네. 이미 이제 정서적인 카르텔이나 이런 게 많이 형성이 돼 있는 데다가 실제로 어떤 거래가 오고 가지 않는다고 해도 정서적으로 이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입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관대한 판결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좀 더 아무래도 이 사람은 뭔가 꺼려지는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좀 더
그대로의 판결을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제 옛날처럼 돈 요구하고 커넥션 요구하고 이런 문제보다도 서로 이해관계가 이제 거의 같은 집단이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지금 국정원 사건도 사실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권력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어떤 댓글이라든지 이런 걸 조작했고 경찰은 또 경찰대로 거기에 이제 자기네들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지금 나한테 뭐가 유리하냐? 내가 경찰청장이 되는데 어떻게 유리하냐? 뭐 이런 판단 하에 이제 그걸 덮기 위해서 저기를 했을 텐데 그 커넥션이 좀 더 넓혀가면 훨씬 더 이 사회 자체가 좀 더 그런 공범 의식으로 유지되는 사회가 아닌가. 그걸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좀 시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일 지금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표창원 박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내용 자체가 제 스스로도 많이 배웠고 이 얘기를 통해서 표창원 박사님도 스스로 교정지를 보시고 이게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였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식사를 하면서. 자기가 글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검열도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글은 뭐 엉덩이로 쓴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경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글 쓰기에는 좀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여쭤보니까 경찰하고 이런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하시고 경찰이 이렇게 가야 된다, 갔으면 좋겠다, 뭐 외국에 영국 유학 갔다 오셨으니까 영국 경찰의 사례나 아니면 외국 경찰들의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배울 건 배워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많이 이제 녹아 있고 이걸 물론 이제 일선 경찰분들도 답답하고 나중에 이제 권은희 수사과장, 전 수사과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그 과정에서 답답하고 하니까 개인의 불이익은 분명히 있을 텐데도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위 양심선언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표창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걸 개인의 어떤 그걸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책을 계기로 또 한 번씩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좀 같이 고민하고 뭔가 새로운 정책이나 그림들을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표창원 교수님도 이 책이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책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한국적 범죄 탄생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특히 자식을 살해하는 그런 종류의 사건 이런 것이 사례로 등장을 하고요. 여기에 담긴 이 맥락이나 메시지 뭘까요? 이게 굉장히 이제 한국적인 사건이라는 게 특히 이제 이게 두 가지 맥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아직도 이제 소유물로 생각하는 저 가부장적인 부분에다가 복지제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내가 이 아이를 놔두고 갔을 때 얼마 전에도 며칠 전 뉴스가 이제 그런 게 나왔었는데 그 가장이 이제 자녀가 아들 하나 딸 하나 두고 있었는데 어머니하고 딸이 외출한 동안 자살을 하셨어요. 당신이랑 딸은 어떻게 잘 살고 아들은 내가 데려간다. 그리고 이제 자살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한국적인 그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회가 이제 그런 개인들의 어떤 삶 자체를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늘 보면 복지 얘기를 하면 시기상조다. 최근엔 스위스가 1인당 300만 원을 주냐 마냐 이래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약속했던 노인연금 20만 원 다시 철회를 해도 한 해 만에 하다가 결국 안 하는 철회를 해도 오히려 노인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국가를 먼저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나라가 10위권 경제 10위권대 선진국이라면 그 정도를 해줘야 되는 국가가 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사회일 텐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내가 고통스러운 것보다는 일단 근데 그 진짜 그게 국가를 위한 건지 예산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갔는지 굉장히 막연한 얘기임에도 자꾸 그게 길들여져 있는, 그러니까 그런 복지를 요구하지 않고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버리지 않습니까? 특히 집권 정당의 분들은 꼭 인터뷰를 할 때마다 그런 말씀들을 한 번씩 하시던데, 잘못 산 거다, 노인 돼가지고, 그런 연금 받을 정도 되면 잘못하신 거다. 이런 식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과연 그렇게 그럼 맨날 놀아서 그렇게 못 사는 것도 아닐 거고요. 일을 열심히 해도 못 사는 사회 구조가 있고 할 텐데 그거를 챙겨주지 못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시면서도 결국 자기를 자책하고 내가 못 살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구나. 자식도 이런 사회에 남겨놓으면
굉장히 힘들 텐데 하면서 자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저는 관점이 그것도 거의 살인이라고 보는데 자기 자식을 부모라고 해서 데려갈 수 없다라고 보는데 그건 근데 마냥 비난하기에는 이게 사회 자체가 가혹하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를 고민하고 그러니까 이 범죄라는 게 개인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사회적인 부분하고 잘 연결이 돼 있고 네. 이 사회적 안전망 울타리는 턱없이 부족하거나 허술하거나 없고 그런 가운데서 구조적으로 떠밀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어느 언론에서 표현한 대로 이런 건 절망범죄라고 해야겠죠. 누군가 맡아야 하는 역할을 그들이 맡았을 뿐인 걸 수도 있는데 네. 당신이 열심히 노력 안 해서 이렇게 됐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자책한 나머지 목숨을 그냥 스스로 네. 저버리게 만드는 그런 의미에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범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큰 의미에서 네. 네. 말씀하신 대로 큰 의미에서 볼 때는 다 그런 데 대해서 무관심하고 네. 어떻게 보면 그 문제를 풀자고 하는 사람은 요즘 들어갖고 이 21세기에 그런 얘기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질 줄 몰랐는데 이제 종북, 빨갱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2013년인데 복지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유럽식 복지 조금 전에도 뭐 스위스 말씀드렸지만 예. 스위스는 우리나라보다 한 100배 좀 잘 살아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고민해봐야 되는 게 이제 선진국이고 선진국으로 가는 적일 텐데 그 고민하자는 말만 해도 생판 놀다가 그냥 국가에 돈 내라고 땡깡 부리는 사람처럼 취급을 해버리는 그러면서 상류층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횡령이나 어떤 회사 돈을 빼돌리거나 최근에는 이제 뭐 일부 그 대기업 총수들이 감옥에 가긴 했지만 과연 그게 이제 진짜 경제민주화로 가기 위한 길인 건지 아니면 그냥 권력의 견제인 건지 뭐 이렇게 그건 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정책이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용 중에 또 재밌는 거 있습니다. 이 신창원 얘기도 등장을 합니다. 자, 신창원에게 선고된 이 무기징역 플러스 22년형 이게 과연 정당했느냐는 문제 제기도 있던데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 보면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영화에 보면 네. 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어릴 때 좀 그렇게 놀기도 하고 이제 강도질을 하긴 했는데 이제 신창원 이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이제 신창원이 같이 들어갔던 사람이 사람을 죽인 건데. 네. 근데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저기를 볼 때는 좀 형평성에 그러니까 신창원은 오히려 말리는 쪽이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네. 일단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무기징역을 받았고 본인은 이제 그게 억울해서 탈옥을 했는데 탈옥했다가 들어오서 이제 그 22년을 추가로 받게 된 건데 이제 표창원 교수님은 다른 범죄랑 형평성을 비교해 볼 때 물론 이 범죄의 피해자 입장만 생각하면 합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사회라는 게 그렇게 지금은 좀 단순하지 않고 형벌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이렇게 사람을 죽였다고 사람 죽이지 않고 국가가 죽이지 않고 이렇게 뭐 어떤 나라들은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이제 브레이비크 같은 70여 명을 죽인 네, 범죄자에게 22년 선고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저런 범죄자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 나라는 이제 그런 정도의 또 어떤 고민을 통해서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니까 신창원이 무조건 뭐 잘했고 이 범죄가 그렇게 약한 범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든 같은 비슷한 죄를 지었을 때는 비슷한 형벌을 받아야지 이제 국가 구성원들이 동의를 할 텐데 그렇지 않게 되면 야 돈이 없으니까 내가 가혹한 벌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표창원 박사님이 많이 얘기하는 사람 중에 또 지강원 씨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 500 몇십만 원 훔친 것 때문에 보호 감옥까지 해서 11년형을 받았던 뭐 그런 사건들을 하고 특히 이제 뭐 전경환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권력형 범죄자들이 받은 처벌하고를 비교할 때 형평성이 매우 이제 어긋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표창원 박사님도 본인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저기를 해봐야지 사람들이 이제 동의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어떤 범죄 행위형이나 뭐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계속 구성원들 국민들 사이에 이제 그런 불만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계속 이제 통용이 될 그렇죠. 수밖에 없는 특정인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이 아니고 그런 구조와 체계 시스템, 그렇죠. 예, 그 신뢰성에 대한 그런 논의를 하신 거군요. 그 신창원이라는 인물을 단초로. 그렇죠. 예. 이제 신창원이라는 인물은 좀 상징적으로 한 거고, 예. 그건 뭐 꼭 신창원이 아니어도 좋고, 아까 말씀드린 뭐
어떤 지강원 씨나 이런 사람들일 네.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이 그 교통위반만 해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재수없다. 억울하다. 왜 나만. 네, 이런 심리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질서의식이 좀 네. 없는 편 아니냐라고 말하는 게 좀 그런 부분에서도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그 질서의식이 없다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좀 착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근데 이제 그런 불공평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도 돈을 벌어서 제대로 대접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이제 범죄나 이런 거에 대한 좀 죄의식 같은 것들이 별로 없지 않나. 네. 그런 문제 제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이 표창원 전 교수님이 이 책에서는 이 책에서는 그렇게 너무 비중이 크게 담고 싶지는 않으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얘기죠. 국정원 이 대선 개입, 대선 부정 사태에 관한 얘기. 요거 좀 짧게 좀 짚고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신랄하게 얘기를 나누신 대목이 있는데, 네. 이 사태하고 관련해서 경찰을 공범으로 지목을 하시는 겁니까? 계속 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네. 그 사건을 덮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초기에 요즘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초기에 많이 나왔던 얘기가 워터게이트 네. 사건하고 비교였었는데 사실은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자기는 댓글 때문에 당선이 됐다라고 보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셨지만 그 워터게이트 사건 그것 때문에 닉슨이 당선됐다고 보기는 네. 어렵죠. 그렇지만 그 일단은 권력이 그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뭐 불법적인 방법 도청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을 쓰려고 했고 그 이후에 그 문제를 반성하지 않고 덮으려고 했다가 결국 이제 그쵸. 대통령까지 물러나게 되는 상황이 된 건데 그걸 따져보면 이제 그 경찰들과 그 집권당이 하고 있는 거는 좀 완벽하게 공범들이 그 문제를 덮기 위해서 예. 범죄적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이 내용에서 좀 벗어나가지고요. 지금까지 이 많은 분들 인터뷰 하셨고요. 예. 대략 어떤 분들 계셨었죠?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기억하실 만한 네, 분들. 최근에 청취자 여러분들이. 예. 뭐 이번에 표창원 박사님 인터뷰. 네. 그 전에 강신주 박사님. 예, 철학 박사 예. 강진 선생님. 예. 네, 그 책도 꽤 재밌습니다. 네. 그 전에는 뭐 정봉주 전 의원 네. 인터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공지영 작가나 뭐 닥치고 정치들 뭐 김어준 씨, 김어준 총수 인터뷰를 했었고 이상호 기자 그리고 뭐 예전에 경제학자 분들 시리즈로 한 적이 있고요. 뭐 장하준 선생님, 우석훈 박사, 또 뭐 김생 선생님 뭐 이런 분들 인터뷰했었고 뭐 신해철 씨 아니면 영화 감독님들 인터뷰 시리즈로 한 적도 있고. 야, 진짜. 많이 했으면 13년 동안. 어마어마한 분들, 이제 어지간한 분한테는 가가지고 좀 하시죠. 그러면은 그냥 안 하실 수가 없겠네요. 그래도 뭐 이 영역이 좀 한정이 돼 있어가지고 예. 저를 아직 모르는 쪽의 분들도 꽤 많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리면 너무 짓궂을까 모르겠는데, 만약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랑 인터뷰 하신다면요. 어떤 질문 꼭 좀 하고 싶으세요? 일단은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하고 인터뷰를 안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저는 인터뷰를 일단 하게 되면 뭐 꽤 길게 인터뷰를 하는 편이라, 네. 그분이 대통령께서 진짜 소통이 가능하신 분인지 한번, 그러니까 이 소통의 방식이 진짜 4-5시간 동안 질문을 몇백 개를 준비해갖고 만나면 이건 소통할 수밖에 없는 자기 생각을 어느 일정하게 드러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감춘다 네. 해도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통하고 싶은 방식으로만 소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저도 그래도 13년 동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별의별 분들을 다 만났고 뭐 좀 약간 뭐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얼마 전에 10여 년 전에 한 인터뷰를 변희재 씨가 예. 링크를 시켜놨던데 좀 다양하게 많이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소통을 좀 이분이 좀 소통하는 방식이 어떻고 어떤 분이구나라는 그 대강은 이제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소통 진짜 되시는 분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으시다. 궁금하다 그게 매우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이 옆으로 샜었는데요. 자, 이 책에 대해서 이 책 읽는 청취자분들, 독자 여러분들 계시다면은 꼭 이런 맥락으로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하고 싶은, 요청드리고 싶은 포인트, 결정적인, 가장 함축적인 메시지가 있다면은 앞에서 쭉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네. 한 번 더 정리해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창원 박사께서는 경찰의 역할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러면 그걸 근본적으로 가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원론적으로 경찰은 과연 누구의 편이냐. 국민의 편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냥 가만히 놔둔다고 경찰이 갑자기 국민의 편이 되지는 않을 테니 네. 시민사회나 이런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경찰에 대해서 무조건 적대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감시나 이걸 하되 이러면서 경찰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제안도 하고 감시도 하고 그럼으로써 경찰이 이제 결국 국민의 편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근데 그거를 뭐 좀 약간 거칠게 얘기하면 우는 애 젖준다고 가만히 있는데 경찰이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경찰이 이렇게 바뀌라고 요구하고 근데 그동안 사실 시민사회도 아이 경찰 원래 저런 놈들이니까라고 하면서 좀 방관하고 있었던 측면이 있을 거고 그러면 경찰 내부에서도 분명히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힘도 좀 실어드리고 같이 토론도 하면서 경찰이 과연 진짜 국민을 위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좀 끌어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결국 이제 범죄 피해자는 좌파 우파 이런 개념이 그렇죠. 아니라 그냥 그리고 대한민국 사는 모든 사람. 네. 네. 경찰도 결국은 퇴근하면 시민이지 않습니까?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실제로 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경찰도 꽤 있고 뭐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한번 해봐야지. 예. 그리고 실제로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범죄 피해자들이 지금 상당수 있는 데다가 그 피해자들의 후유증도 크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주변의 유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슬픔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것도 많기 때문에 그걸 예방할 수 있는 근데 보면 이제 사실 이제 국정원 사건이나 이런 것도 결국은 경찰이 어떤 그 범죄 예방이나 아니면 국민을 위한 경찰이라기보다 경찰 수뇌부가 출세를 지향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는 구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찰은 이제 경찰 수뇌부는 경찰청장이 되고 나면 또 다른 그러니까 그 조직의 그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뭐 정치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네. 다 또 그래왔고요. 전직 경찰청장분들이 다 다른 뭐 국회의원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의 뭐 다른 단체 뭐 장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표창원 박사가 얘기하는 것도 결국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승진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계급이 좀 낮아도 전문성 있으면 전문성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찰 수뇌부들이 늘 뭐 시민이 뭐 경찰을 무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닐 뿐더러 시민이 사실 경찰을 무시해봤자 뭐 맞아요. 무시해봤자 뭐 어떻게 무시합니까? 옷을 벗기겠습니까? 가서 뭐 그러니까 경찰의 뭐 수뇌부나 이런 경찰의 고위직 이런 사람 무시할 수 없을 뿐더러 그렇죠. 경찰은 무섭거든요 아직. 보지도 못해요 잘. 그렇죠. 고위직 수뇌부는. 자, 그 전문 인터뷰어로서 바라보신 표창원 전 교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통 이제 막 프로파일러 막 이러면 막 그냥 뭐 막 나를 캐낼 것 같고 막 좀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심리학자 뭐 이런 사람들 만나면 내 심리를 자꾸 막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할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굉장히 예의 바르고 그리고 좀 스마트하시고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고 질문지를 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궁금한 거 이렇게 쭉 여쭤봤는데 그 부분들을 잘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그동안에 워낙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셨다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결과물이 아주 농도가 짙을 수밖에 없겠네요. 결과물이 이 책이죠. 굉장히 만족하는 그러니까 제 책 중에서도 좀 의미 있는 책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에 꼽으시는 이 저장 목록에서. 네, 지금 뭐 누구한테 사실은 제가 의미 있게 생각했어도 누구한테 선물하기에는 나는 사랑하지만 누구한테 주기에는 좀 부끄러운 책들이 있거든요. 나는 이 책에 대해서 애정을 쏟고 막 이랬지만 뭔가 좀 뭐 좌충우돌한 시기에 했다든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 책은 좀 다른 사람한테 선물을 할 때도 좀 떳떳하게 이거 내가 인터뷰한 거니까 한번 보세요 하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이 작가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기대들 많이 해주시고 관심도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나온 책이니까 서점들 가시면요 한번 눈여겨 보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지승호 작가님 많이 바쁘실 텐데 오늘 방송 출연해 주시고요. 또 얘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에게만 드리는 혜택. 당신의 영어 실력, 이제 원스톱 잉글리쉬가 해결해드립니다. 창의적이고 뛰어난 발성의 영어회화 학습 사이트 원스톱 잉글리쉬. 영어 표현을 암기시켜주는 동영상과 상황별, 주제별, 문법 패턴 표현을 검색하고 듣고 영작도 할 수 있는 영어 학습 포탈 원스톱 잉글리쉬. 주소창에 onestopeng.com. 국민TV 조합원이 되시면 영어학습 콘텐츠를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TV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그래도 희망은 있다. 일단 정말 무식하게 대놓고 불법과 불의를 자행하던 유신이나 오공 등 과거보다는 나아졌다는 사실은 희망적이다. 그리고 권은희 과장처럼 조직의 배신자로 몰리고 외로운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엄중한 사실을 알면서도 오직 양심과 사명감에 따라 진실을 행하고 말해주는 참된 공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적이다. 사실 이 책에 소개된 범죄자들과 불법 행위에 동참하는 공직자들은 똑같이 비겁한 자들이다. 현실이나 여건을 탓하며 자신의 나쁜 행동을 합리화한다. 용기가 필요한 진실을 마주하고 정의를 지키는 행동을 택하지 않고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설마 잡히겠어라는 기대에 의지한다. 시간과 역사가 진실을 드러내고 정의를 구현해낸다는 평범한 상식을 굳이 외면한다. 어느새 공범들의 도시가 되어버린 우리 사회. 더 늦기 전에 용기 있는 소수와 정직한 다수가 연합하고 협력해 바꿔나가야 한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공범들의 도시 에필로그의 표창원 전 교수가 직접 적은 얘기입니다. 10월 15일 화요일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오늘 소개한 책은 표창원 전 교수와 지승호 작가의 공저이고 김영사가 펴낸 공범들의 도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